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자유우파 인플루언서가 전라도가 하라 하면은 민주당이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적이다. 이재명이가 훌륭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런 의사결정 체계가 전라도의 사회문화 혹은 정치문화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자유우파 인플루언서가 말한 전라도가 하라 하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가 하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하는 척 하니까 겉은 평온한데 안에 내부 분열이 많다. 이런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종북 좌파들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한 종북 좌파들이 총선 선거의 선전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재명을 호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때는 그 성동격서 고함은 동쪽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공격은 서쪽을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은 그 어떤 이재명의 호의를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그 어떤 동쪽에서 고함 지르는 것 같은 혹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몇 가지의 그 조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재명의 호위무사로서 픽업이 됐던 이현주, 그리고 종북 좌파의 스피커라고 하는 유시민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아주 오래전에 유시민과 전여옥의 이 심야 토론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유시민의 그 해박함과 그 어떤 여유만만, 그 논리적인 질서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깐족된다 할까,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거지, 택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전여옥이를 아주 여유있게 뿌리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시민이가 어떻게나 그런 토론과 해박함을 보이는지 그 자유우파의 사람들은 그 전여옥의 억지스러운 그런 그 태도, 그러니까 전여옥의 전략 전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왜?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어느 시간에 이 자유우파, 내 주변에 자유우파가 많으니까 그 토론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유시민에게 전여옥이 그런 게릴라전이랄까 억지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토론이니 선방을 잘했다고 본다. 전여옥이가 선방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그 토론회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여유 있는 말보다는
얼굴 연기에 굉장히 치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현주도 처음에 데뷔할 때 아주 피부색이 좋고 그 아주 해박함을 드러냈는데 요즘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든지 눈에 핏발을 세우는 거예요. 눈을 아주 무섭게 뜨고 또 얼굴을 막 찡그리거나 또 어떤 아주 자기가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에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이런 진실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표정 연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니, 내가 북두 시민혁명군이 분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의 그 토론을 지켜볼 때 내가 볼 적에는 유시민이나 이현줄의 말의 논리가 예전 같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이 그 논리가 흔들리니까 그 얼굴 표정으로서 자꾸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가 흔들리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북두 시민혁명이 분석할 적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뭐냐?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가장 과장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해박하고 이럴 때는 얼굴에 여유가 있고 얼굴이 평온하고 이 참 그 나이 탓도 있겠지만은 이현주 같은 사람은 피부색이 참 밝고 그 아주 그 총기가 있어 보였는데 요즘을 보면은 얼굴에 막 눈에다 인상을 쓰고 그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강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편안하고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피곤해요. 내가 피곤해요. 보는 사람이 왜 얼굴을 저리 찡그릴까? 그것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자기 처인 해경궁을 이재명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대의원으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그 대안으로 누군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 자기 배우자인 가족인 해경궁을 대의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사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북두시민혁명군은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가 되면은 해경궁을 정치인으로 데뷔시킨다든가 혹은 해경궁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들이나 누구 자기 측근을 출마시킬 때 해경궁이 그 뒤에서 킹메이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재명도 최후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이나 내부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정청래와
박지원도 본래적인 개성이 정치적인 색채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정청래가 조계종에 막말을 해서 사과를 하고 하러 댕기고 그 박지원의 노망드는 것 같은 그 간신짓을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색채를 가졌지만은 이제 정청래도 사선이고 박지원도 이제 할 것만큼 다 했지만은 이런 자기의 정치적인 경력 플러스 당내 최고 지분을 가진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된 이후 그 잔존 세력들을 기대거나 그들을 이용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충성 연기를 함으로써 그 이재명의 잔존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과잉 충성, 오버페이스 이런 거를 지금 정청래와 박지원이 저질렀다. 쉽게 말하면은 오버페이스를 했다. 결국 이 오버페이스를 이 지지 세력들에게 자기가 얼마만큼 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 호의를 했는가를 어필시키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 사법 처리가 된 이후에는 이재명이가 1, 2년 만에 나올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지지 세력들을 자기가 가려는 정치적인 미래에 같이 유도를 해나갈 계산을 가지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이 현재 종북 좌파들은 결국 이재명으로는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대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윤석열이가 이 이재명에게 정치적인 조작으로 누명을 씌우고 지금 이재명이가 억울한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제 국민들은 현재 정국을 가짜뉴스 그리고 언론 조작 등으로 공산 좌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국민 주권을 공산 좌파에게 강탈당했다. 이런 자각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론 변화를 종북 좌파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 마누라를 대의원으로 등록시켰고 또 정청래와 박지원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으며 이현주와 유시민의 논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이재명을 호위하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논리가 똑바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현주나 유시민이가 볼 때는 모순적이에요. 이재명을 호위하는 듯 하면서도 이재명의 사법처리 이후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같이 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여론 변화를 읽고 이재명을 호위하면서 윤석열의 정치적인 핍박을 강조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현주나 유시민은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려면은 이재명이가 필히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고 정치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 처리가 된 이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세가 또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도 뭐 과거사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북두 시민혁명군이 경험한 현대사는 국제 질서를 따릅니다. 해방 국제 질서를 따랐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내세워 그들이 부패했고 그래서 스튜던트 파워 4.19 학생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고 학생들의 혁명에 의한 무질서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시도했다. 이것이 1945년 이후 신생 국가들이 가진 모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성공을 했고 대다수의 나라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반대파들과 내란으로 변해서 국가가 그 국민들 간의 내란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국가도 있고 아니면은 해방 이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들이 부패하면서 장기 집권으로 아직까지 집권을 하고 있다든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소수 계급들이 잘 살게 했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실패와 성공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성공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그래서 제가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해방 이후 독립군 출신들을 정치 지도자로 내세우고 그들이 무능 부패했고 그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에 의해서 물러났고 그 학생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은 국제적인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인 정세와 경제적인 흐름은 국제 질서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국제적인 정치 질서를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레이건과 대처 수상 이후, 영국의 대처 수상 이후 이 자유우파들이 레이건과 대처에 대한 반발로서 자유우파 자체가 작용화돼 버렸어요. 자유라는 문제보다는 평등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진보 세력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고 그런 세월이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작용화된 자유우파 그리고 그런 작용화된 자유우파를 등에 업은 진보 세력들이 그 정부 중심으로 간섭주의, 시민단체라든가 정부들이 아주 막 간섭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경제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짜뉴스나 조작 등을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확대적으로 선전해왔다는 자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대처럼 다시 큰 폭으로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공산자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그럴 가능성이, 지인인 재미교포를 한 지인을 만났는데 내가 한 60% 정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론이 그렇다고 내가 언론으로 알고 있다 하니까 미국의 현지는 9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토론이 끝난 뒤에 후보 교체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일 전에 재미교포인 지인에게 들었던 말이 더 옳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정세도 종북 좌파들의 내부 분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도 좌파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국의 위기라 할까 아니면 기회라 할까,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자유우파가 득세한다는 말은 공산자파 혹은 진보 세력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내부적으로 자유우파들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공산자파, 북한을 비롯한 공산자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되기 쉽다. 결국 파국은 전쟁을 부른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의 위기가 있다. 더구나 어느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군부 내부에 인구가 감소하고 군 자원이 점점 약화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D-Day를 가깝게 잡고 있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군부 내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 편제, 사단을 바꾸고 사단 밑에 연대를 두는 것을 바꾸면서 여단화하고 기동 부대를 창설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뀐 이런 군부대 편성을 통해서 적어도 2030년 전까지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군부 내부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군부 내부의 마음, 태도와 한국이 처한 군사적인 입장, 군 자원이 줄어든다든가,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극대화, 또 군비, 군 무기에 관한 산업이 지금 굉장히 한국이 발달되어 있던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군 내부의 마음가짐 플러스 자유우파의 자신감과 공산자파, 북한을 비롯한 공산자파의 위기,
그리고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이런 국가의 고비에서 이 온갖 잡탕들이 모인 국민의 힘으로는 돌파해낼 수 없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판단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올 4월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참 실력도 없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는 이 전쟁 상황, 한국의 종북 좌파들의 극성,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파국,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국민의 힘, 온갖 잡탕 찌끄러기들이 모인 국민의 힘만으로는 이런 국가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인 백명군이 힘은 없고 세력도 없지만은 시민들을 계몽하고 또는 예견 혹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이 정착을 기점으로 전쟁을 하든 어찌됐든지 앞으로 상황을 대비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하자는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자유우파 혹은 애국심이 깊은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대한정당 혹은 대한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대한정당을 만들든가 대한세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란 유튜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민들의 좋은 해안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제 소박한 애국심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